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 쓴 한 남자가 승객에게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이제 승무원들이 좀 이제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아이고, 왜 저래 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야.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욕을 해? 아니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저렇게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자기는 아기 때 없었나? 네, 그 아이 부모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승무원분들이 말리는데도. 아, 누가 좀 말려줄 사람 없나? 자세도 민폐잖아. 아, 이 사람. 그 이제 진정을 막 시키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분이 안 풀렸는지 막 또 화를 쏟아냅니다. 이건 진짜 혐오 범죄다. 아, 왜 저렇게까지 대박이다, 이 비난해? 사람. 너무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 아,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남자가 계속 이제 그 아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승무원들이 아이의 가족들을 이제 맨 뒷좌석으로 이동을 시켜줬고요. 애기보다 조목수가 더 당신이 크게. 더 시끄러워. 근데 지금 난동을 피우는 저 남자만 보였지 가족들이 안 보였잖아요. 아이가 함께 있었던 가족은 18개월 아들 그리고 4살 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더 아, 있었습니다. 4살이면 다 들었을 텐데. 네. 이 복도를 가운데 둔 같은 열의 남성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아이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제지하는 아이 아빠의 목까지 조르면서 아빠 있었어요? 가족이 여행을 가는 중이니까 얼굴과 가슴에 침까지 뱉고 뭐 이런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눈살 좀 찌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욕을 하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폭행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애가 놀래가지고 더 계속 울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이 남성 결국 착륙하고 항공사에서 연락한 경찰 도착해서 이제 연행됐고 조사받고 재판에 붙여졌는데요. 재판부는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이미 과거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10회. 그러니까 화가 이게 좀 안 되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내가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고요. 아,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는 거를 못 견뎌서 막 이런 그 언어 폭력을 행한 이 남자는 아이에 대한 혐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가 시끄러웠다는 시끄러운 것에 대한 지금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드러나지만 언어적 표현들을 보면 출산에 대한 얘기들, 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기들에 대한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만이라면 뭐 혐오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을 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현상처럼 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요. 20대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4살 어린이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4살인데 기가. 만약에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었어도 이렇게 얼굴을 때릴 수 있었을까요? 어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기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어떤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 아기들에 대한 그런 평상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동은 성인과 다릅니다. 발달 단계의 특성상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전까지는 사실 충분히 자기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울음이라든지 또는 행동 등으로 주로 의사 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싫은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 탁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걸 빌미로 삼아서 폭력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뭔가 이 아동 혐오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요즘에 노키즈존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해도 돼요. 막 잘 못했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건 알겠는데 그래서 못 가는 데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3% 정도가 노키즈존의 설치는 업주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지금 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많이 울 때거든요. 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키즈. 그렇게 하면 안 가면 돼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근데 거기를 굳이 데리고 가신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이 있으면 당연히 안 가도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는 데 있으니까 아이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저희도 덜 죄송하고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데 노키즈존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키즈존을 설정을 하면 영업에 조금 이익이 되더라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될 경우에 한 동네에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노키즈존만 다 설정이 되고 정말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출입 금지, 못 들어오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만약에 혐오라면 당신들은 내가 싫어서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게 깔려 있다면 점점 우리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은 관용과 포용, 절대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어린이들, 아기들 말고도 어른들이 고성방가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차별이 안 되고 혐오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참 어느 순간부턴가 이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